안녕하십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들을 아주 쉽게 정리해드리는 바로 놀부 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 부모님이 노인이 되었을 때 또는 내가 노인이 되었을 때 자식들이나 우리가 알아둬야 하는 바로 정부 혜택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그리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이은 제5의 사회보험으로 불리는 사회보장제도,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아주 쉽게 알려드릴 겁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인생의 정답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누구든 늙고 또 언젠가는 죽는다는 건데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고령층에게 정부는 어떤 것을 지원하고 있는지 낱낱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이제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의 지원 등이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부터 가족에게만 지워진 노인부양이라는 짐을 사회가 품앗이하겠다는 뜻에서 2008년 7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사회가 나눠 품앗이하겠다는 이 부분 참 좋습니다. 예전부터 효를 강조하는 옛날 일부 설화에 보면 늙고 쇠약한 부모를 산에 버렸다고 하는 장례 풍습으로 고려장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모님을 모시는 게 쉽지 않은 일일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감사함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리고 자녀를 위해 헌신해왔던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자녀들이 대학을 가고 졸업할 때까지 부모님의 서포트를 받으며 생활하는 젊은 층이 많아지고 있고, 이래저래 나이가 들어버린 고령의 부모가 되어서도 자식 뒷바라지를 해야만 하는 노인층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노인들이 노후에 사용해야 될 자금이 점차 줄어들게 되고, 건강의 적신호나 또는 불시에 일어나는 상해사고들, 이런 변수들이 주기적으로 생기면서 지출의 압박은 더욱더 커지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통해서 어떤 것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두는 것입니다. 일단 앞서 올려드린 병원 의료비를 환급받던 이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계셨다면 구독하신 후에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 운영되고 있지만, 한편으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제 보험자 및 관리 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피부양자 포함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이 됩니다. 또 소득과 상관없이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은 물론이고,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및 파킨슨병 같은 이런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도 해당이 될 겁니다.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요양 등급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바로 이제 장기 요양 인정 점수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1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장기 요양 인정 점수로는 95점 이상입니다. 그리고 2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보면 되고 75점 이상의 95점 미만입니다. 그리고 3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이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데 약 60점 이상의 75점 미만이고요. 그리고 4등급은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51점 이상에서 약 60점 미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등급은 치매 환자 등급으로 나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되고요. 그리고 1에서 5등급의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는 장기요양 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그리고 특별 현금급여로 나뉩니다. 이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그리고 방문간호 등을 받을 수가 있으며, 시설급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 활동을 지원받고, 그리고 심신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이런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요양급여를 말합니다. 이때 노인 전문 병원은 제외가 됩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특별 현금 급여에서는 가족 요양비와 그리고 특례 요양비, 그리고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는데, 이 중 가족 요양비는 장기 요양 기간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만 이제 거주하는 자나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장기 요양 기간이 실시하는 장기 요양 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그런 자들에게 지급된다 보시면 됩니다. 한편 특례 요양비와 요양병원 간병비는 현재 시행을 좀 유보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서 이제 장기 요양 보험제도에 대한 지원금이죠. 이 지원금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이 지원금에 대해서는 재가급여라고 해서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0년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보면 장기요양보험제도 지원금으로 약 재가급여 같은 경우에는 월 한도액을 어느 정도 잡고 있겠죠. 이 한도가 이제 중요합니다. 1등급은 약 149만 8,300원, 그리고 2등급은 133만 1,800원, 그리고 3등급은 127만 6,300원, 4등급은 117만 3,200원, 그리고 5등급은 100만 7,200원입니다. 100만 7,200원.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이라고 해서 56만 6,600원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재가급여에 대해서는 이제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는 본인 부담금이다 보시면 돼요. 15%를 빼고 나더라도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큰 혜택과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시설급여일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입니다. 20%를 본인 부담금으로 잡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이 외에 이제 혹여라도 이제 비급여 항목들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당연히 100% 본인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다음 영상에 제가 잘 정리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